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터졌을 때 외국인들의 뇌리에 떠오른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만큼 두 나라와 유사한 역사 환경을 지닌 나라는 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을 줄 알았던 한국인들이 너무도 무사태평한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수많은 외국인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머나먼 일처럼 느껴지던 전쟁의 참혹함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해외 커뮤니티에는 전쟁과 관련된 글들이 아직도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열띤 토론에 들게 했던 나라는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별 걱정 없이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외국인들은 적국이 바로 옆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한국인들이 궁금해졌고,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뜻밖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달아준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었는데요. 그중 한국에서 거주하며 유학하고 있다는 외국인 알지라 블랙우드라는 사람의 답변은 한국인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정확해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도 북한을 무조건 이긴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성인 남성 인구 중 대부분이 훈련받았고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총을 사용하지 않아 약간 녹슬었을 수도 있지만 숫자로 보면 확실히 한국이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무기와 전투 기술이 크게 발달했으며 실제로 강력한 군사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라며 한국의 예비군 전력의 뛰어남과 체계적인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었죠. 글쓴이의 말처럼 실제로 여러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꼽을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로 인해 한국인 남성 대부분은 언제든지 군 전력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에게도 총만 쥐어주면 누구나 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해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시뮬레이션한 글이었죠.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훌륭한 전략적 요충지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평으로 밀집한 아파트 단지는 앞에 건물이 뒷동 모두를 직사화기에서 보호할 수 있고, 곡사화기로 공격해도 밀집된 아파트의 특성상 중층부 이하를 공격 범위에 넣지 못하는 것인데요.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산을 둘러싼 경우가 많아 적의 진입을 저지하는 벙커의 역할을 하며, 동마다 존재하는 지하 주차장의 경우 안전한 이동 통로를 제공할 수 있고, 방공호의 역할까지 하는 완벽한 요새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죠. 그리고 이 분석 글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예비군의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수치로만 보더라도 아파트 한 동의 예비군들만 모아도 보병소대 하나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전력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예비군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당장이라도 별도의 교육 없이도 즉시 전력이 되기에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특히나 적군들이 요새와도 같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시가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높고 좁아 소탕할 면적은 넓은데 반에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적은 아파트의 존재는 해당 지형에 익숙한 한국 예비군들에겐 오히려 적들이 오기를 반길 정도라고 할 수 있었죠. 적들의 입장에서도 방어자가 숨을 곳은 넘쳐나며 지하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고, 수많은 창문을 통해 자신들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환경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에서 고도의 전투 훈련을 거친 예비군들에게 총이라도 하나 쥐어져 있다면 차라리 명령을 어기더라도 도망가고 싶은 정도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의 국방 정책이 독침 전략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공격한다면 온몸을 불사르는 한이 있더라도 적국 역시 무사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예비군들을 가장 잘 표현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예비군들은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이가 몇이든 자신의 안위보단 가족과 나라를 위해 그 한 몸을 불사를 용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녔기에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들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얼마 전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갑작스럽게 눈까지 내리면서 교통에 불편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과거와 달리 빠르게 제설 작전이 펼쳐지고 신속하게 교통 재정비를 통해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최선을 다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눈이 지속해서 내린다면 교통마비는 결국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데요. 반대로 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과거 해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 한국에 쏟아졌던 폭우 속 출근길 사진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는데 당시 외국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니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네요라면서 저마다 한국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강원도 속초 지역에 밤새 폭설이 내려 크리스마스 당일 교통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도 폭설이 내려 전국의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었지만 우리는 고객이 기다릴까 꿋꿋이 음식 배달을 서둘렀고 이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인들이 일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산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천재지변을 뚫고 출근하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은 물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해외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폭설이 내렸다면 나라 자체가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비록 속으로 욕을 할지라도 일하러 출근하는 모습에 충격이었고 이 때문에 한국이 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24시간 산업이 멈추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출근하는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남들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외국인도 있었죠. 그리고 이 모습을 실제로 한국에서 지켜본 외국인은 두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착실하게 열심히 살고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의 겨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워서 놀랐습니다. 물론 내가 살던 나라만큼 겨울철 눈이 자주 내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얼마 전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고 도로 교통은 마비가 올 정도였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 다음 날 오전에도 도로는 꽁꽁 얼어붙어 있을 정도였죠. 저는 오피스텔 12층에 거주하고 있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제가 뭘 잘못 본 건 아닌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였고 밖은 아직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조심 걸었고 차들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내렸고 심지어 출근길 다시 한 차례 눈이 내리면서 완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몇 년 전 커뮤니티에서 비가 미칠 듯 쏟아진 여름날 바지를 걷어붙이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겨울 버전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아직도 새하얀 바깥을 보자마자 오늘 하루는 꼼짝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은 저 같은 외국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실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지금껏 발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이곳에 최소 5년은 더 있을 계획이었는데 저도 한국인들처럼 해야겠죠? 여기까지가 글쓴이의 글이었습니다. 사실 과거 이런 모습은 한국인들조차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폭설이 내린다는 건 결국 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나라 역시 학교와 같은 시설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우 개인 판단에 따라 출근을 맡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자연스러워진 재택근무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출근에 밀린 내 업무를 보는 것이 극도로 싫은 한국인들의 경우, 당장 오늘 하루 쉬면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이 2배 내지는 3배가 되는 것이 너무 싫고, 그래서 빗속을 뚫고 출근을 선택하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씩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몇몇 회사는 자율 출근제를 도입하기도 하며 이런 불만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재난제에마저 뚫고 출근하는 모습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경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다면 편의점조차 문을 닫았을 텐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한국의 경이로움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